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테라퓨틱스가 낙폭이 좀 있었어요. 물론 HLB도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HLB도 낙폭이 있었고 테라퓨틱스도 같이 좀 내려버린 그런 양상이 됐어요. 사실 그 HLB의 리버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다가 내리면 그러면 반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테라 같은 경우가 올라줘야 좀 자연스러운데 두 부류의 섹터 종목들이 다 같이 내려버리니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HLB, 그러니까 엘레바, 리버 캄넬리주맙의 승인이 실패했는가? 막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실패가 나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장대 음봉이나 개파락 이런 경우 나타나면서 그 하락 강도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 실패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주가가 내리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또 돌고 있는데 승인 실패는 절대 아닙니다. 승인 실패라면은 이런 정도의 낙폭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건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HLB 테라피틱스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뭘까? 일단 아무래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재료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HLB의 지금 현재 본주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것도 역시 뭐 같은 그룹주로서 테라피틱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5월로 접어들어서 6월 달에 크게 이슈를 갖고 급등할 수 있는 대박주를 새롭게 하나 준비해서 그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테라피틱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테라피틱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HLB 그룹의 영향도 일단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신약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급건에 관련된 정보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매매도 긴급 매매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이 건에 대한 그 긴급 정보는 제가 아래와 같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테라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변동성이 제일 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HLB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뭐 악재도 없는데 밀려버리니까 좀 난감하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수급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서 수급적으로 이 테라퓨틱스의 주가를 만들었던 주체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최근 2개월 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 이걸 2개월로 한번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 게 개인이죠. 개인들이 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오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았지만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퓨틱스의 종목의 주체 세력이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초록색인데 변동이 없으니까 생각할 거 없고 외인들의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어느 정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테라피틱스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도 좀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테라피틱스의 주가는 외인들이 주체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외인들이 사는 방향을 잘 보면 이 주가를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외인들이 25만 9천 주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은 떨어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 그 주체의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외인 동향의 장단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인이 끌고 가겠다고 신호를 좀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저는 보고 싶어요. 네, 물론 주가 자체는 외인들이 사고 개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아까 그 주체 동향에서 우리가 봤듯이 외인들이 이 테라퓨틱스의 주가를 끌고 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아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외인들의 동향을 앞으로 좀 보자. 네, 외인들이 사 들어왔다는 부분은 괜찮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외인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그 매수했던 거를 다 떨어냈고, 그리고 외인들이 지지대로 보고 있는 외인들의 그 매수 단가로 볼 때 10,000원, 11,000원 구간, 요 구간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지대로 오니까 외인들이 여기서 순매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상간으로 봐서 여기서 좀 보시면, 자, 빨간 선이 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본 그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 정도의 주식을 매수를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했다가 중간중간 이제 팔고 남은 것이 한 요 정도입니다. 남은 것이 50만 주, 그죠? 샀던 거는 한 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200만 주에서 150만 주 팔고 50만 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젠 또 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외인 위치죠. 그죠? 대부분 팔아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외인 25만 9천 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인은 지금 현재는 다시 살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 구간을 10,000원, 11,000원 구간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체 세력이 외인이라면 얘네들이 사면 또 끌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수급적으로 볼 때 외인들이 주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국면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반전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아스코에서 테라퓨틱스와 관련돼서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HLB가 대표로 참여할 뿐입니다. 테라퓨틱스의 것도 여기서 홍보가 돼요. 네, OKN이나 RGN 건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됩니다.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기사를 통해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그 재료가 일단 플러스 모멘텀으로 다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 주가 끌고 갈 때는 그런 재료가 뒤늦게 등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뮤노믹도 참가하는 건에 말씀을 드렸죠. 아스코에. 이뮤노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도 존재한다. 이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주가가 띄울 때는 적절한 재료를 띄워줍니다. 또 역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뮤노믹의 나스닥 상장권이나 역합병 상장권에 대한 뉴스가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RGN 건이나 OKN 건과 관련된 재료가 또다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거리를 만들어서 올려줘요. 그러니까 재료보다도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수급이 끌고 올라가면서 재료는 나중에 터뜨려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답답한 거는 지금 반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그리고 HLB는 올라갔다가 좀 이런 정도 파동이지만 테라퓨틱스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여하튼 HLB 그룹의 HLB 본주가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HLB 그룹 전체적으로 테라퓨틱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HLB의 상황을 보면 HLB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 그 근로자의 날 전날 30만 주 들어왔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30만 주로 좀 때려버리니까 좀 아쉬운 모습이 돼버렸는데, 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되는 그 HLB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주로 위에서 프로그램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도를 때려요. 네, 지금은 공매도 못 치니까.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은 내려간 가격에서 숏커버링, 환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치고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선에서 또 프로그램 매도 때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 환매수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고점을 돌파해서 갈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환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담보 비율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숏 커버링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죠? 코스닥 150 종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프로그램 매도로 물량을 때렸다가 밑에서 사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서 보시면 자 2개월 단위로 보시면 다시 한번 요걸 봐볼게요. 되게 이제 위에서 박스권 전략으로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털고 또 박스권 밑으로 오면 또 사들어오고 뭐 그런 식의 매매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HLB 테라피틱스도 어디에서 정확히 팔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데서 팔아서 이런 데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이런 데서 팔고 또 내려오면 이런 데서 사고 막 이런 식의 매매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OKN이나 RGN 건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그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테라퓨틱스가 신용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인한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담보 부정 매물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또 공매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공매 금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피해도 없어요. 그걸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 말씀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요 라인대가 그 외인들이 사들어오기 적절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들어온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 권역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HLB와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잔파동 양봉 보였다 음봉 보이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델리케이트하게 생각할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안정되게 올라와 있거든요. 21선 위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리복 함넬리 주합이 실패가 됐다면 HLB가 그 정도로 하락하지 않아요. 크게 폭락합니다. 갭 하락하거나 뭐 하한가 친다든가 그렇습니다. 실패가 아니죠. 지금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4월 말에 승인 나지 않겠느냐 그런 루머가 있었다고 그랬죠. 4월 말이 지났는데 그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 회장이 얘기한 5월 16일을 타켓으로 봐야지 미리 앞당겨서 승인 난다고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답답하셨지만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오늘 그 기분이 좀 언짢으셨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매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승인권과 관련된 긴급 정보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긴급 매매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테라라고 문자를 꼭 먼저 주셔서 제가 긴급 사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라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